김민석 대표가 조이대를 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어준 총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실책인지 그리고 김민석 호의 세 가지 결정적 위기 자세하게 뒤에서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민석 대표는 오늘 20일 X글에서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당의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이를 두고 당내에선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총수 등 친여 유튜브 채널에 의존하는 관행의 제동을 걸고 메시지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의 공식 최고위원회의나 대변인 브리핑보다 앞서 김씨 채널과 같은 외부 채널에 줄줄이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일이 잦았다며 계파 갈등도 이런 유튜브에서 확대되는 전례도 있었던 만큼 외부 스피커에 편승하지 말고 당내 공식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내라는 뜻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민주당 TV 만든다고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 조회수 100만씩 찍은 김어준, 최욱이란 스피커가 그냥 일개 유튜버입니까? 어제 사회적 영향력 순위 모르나요? 왜 우리 쪽 분들만 영향력이 최상위권일까요?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치에서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 휘둘렀던 논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는 거대한 위기로 되돌아오는지 오늘 그 냉정한 정치의 인과율을 아주 깊고 길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낙선한 정청래 후보 이야기부터 복기를 해보죠. 역설적이게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치적 체급을 헤비급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정청래 전 대표입니다. 경선 과정을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선거 기간 내내 당내 주류로부터 반명이라는 거친 낙인을 뒤집었었습니다. 집권 2년차 서슬퍼런 권력의 후광을 등에 업기는커녕 오히려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는 골칫거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권력의 바람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매섭게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 득표율 45.92%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과 당내 탄탄한 조직력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의 1차 투표 과반을 단숨에 저지했고 나아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대를 앞서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등 소위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후보 3명이 최고위원회를 싹쓸이하며 당당히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당대표 선거라는 승부에서는 졌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당권을 거머쥔 김민석 신임 대표의 앞날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김민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편안한 안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 세웠던 바로 그 기준과 잣대에 의해 이제는 본인이 매 순간 가혹하게 채점당해야 하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 앞에 놓인 세 가지 결정적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당정일체라는 자가당착과 지지율 반등에 덧칩니다. 냉정한 현실을 보십시오. 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40% 선을 위협받으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표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정부와 엇박자를 내던 대표는 물러났고 당정일체를 약속한 새 대표가 들어섰으니 지지율이 눈에 띄게 반등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렇게 완벽한 원팀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30%대에서 횡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전임 대표 탓이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당정일체라는 진단 자체가 오진이었고 처방 역시 틀렸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틀린 진단과 엉터리 처방으로 당을 이끈 신임 대표에 대한 냉혹한 평가표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45.92%의 당원들과 성난 민심이 지게 됩니다. 핑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가시권에 들어온 지방 권력의 재편,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다시 복귀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빌미로 지방선거 전체를 지도부의 참패로 규정하고 정청래 당시 대표를 맹공격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친석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김민석 대표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던 시절 대통령이 직접 보증을 서준 친명 후보를 내세우고도 졌던 서울입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김민석 대표는 대체 어떤 기발한 전략과 어떤 후보로 서울을 되찾아오겠다는 겁니까? 전임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기 위해 휘둘렀던 서울시장 패배 책임론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이제 정확히 180도 회전하여 김민석 대표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위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김현종 전 차장처럼 파격적인 인물 아니면 이 선거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핵심 국책 과제, 바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경선 당시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청와대 반도체 정책 드라이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전면적 원팀을 선언한 순간 동전의 뒷면처럼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만약 국회 내 갈등이나 정책적 난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비판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세계는 참으로 냉혹하고 정직합니다.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날카로운 논리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나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당대표의 엇박작 때문이라며 비판했고 지방선거 패배는 서울시장을 놓친 당대표의 책임이라 몰아붙였으며 국정과제가 주춤하는 건 역시 당이 뒷받침하지 못해서라며 반명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잔인하고 편리했던 논리를 발판 삼아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정 일체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당권을 잡은 이상 이제 정부의 성과와 실패라는 모든 결과물 앞에서는 김 대표 역시 단 1mm도 비켜설 수 없습니다. 이제 당원과 국민들은 김민석 신임 대표에게 똑같이 물을 것입니다. 당정 일체를 이룬 지금 왜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는가?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명확한 전략은 있는가?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가? 남을 시험하기 위해 높게 세워두었던 바로 그 잣대 위에 이제는 김민석 대표 본인이 올라서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핑계의 시간은 끝났고 자신이 만든 논리와 기준 위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증명해내야 하는 냉혹한 위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